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은 계곡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녹음해 놓으신 거 아니죠? 여보세요? 이거. 항상 제가 되게 똑같아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녹음을 해놓을까 말까. 어, 이거 너무 그 AI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안 아이, 되는데. 예. 바꿔야 되겠어. 이번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상할 수 없도록 여보세요? 음, 뭐 이런 걸로 해주세요. 음. 여보세요? 이런 또 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여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시오? 음, 여볼래요? 이런 거. 음. 네. 자동 인사말이를. 자, 그러면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직은 겨울이라서 또 여름이 다가오면 또 계곡에도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정말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예요. 오호. 음. 예. 완전 진짜 딱 전설의 고향 듣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듣게 된 건데, 완전 전설의 고향이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설의 고향으로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이제 지역 그 홍보 영상차 다큐를 만들려고 한 내 지역에 내려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예. 이제 지역 홍보 영상을 찍게 되면은 되게 오래 찍어요.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못해도 한 2, 3주는 머물러야 돼가지고. 그쵸, 이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이제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주니까 거의 공짜로 묵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한 마을 가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에서 묵게 됐어요. 촬영을 하면서. 네. 이제 시골 동네였거든요. 완전히. 완전 시골 동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사람이 고프셨나 봐요. 촬영하고 오면은 막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네. 막 밥 다 차려져 있고 와가지고 빨리 와서 먹으라 그러고, 막 다음날 좀 늦게 촬영을 들어가도 되면은 막 술자리도 막 차려주고 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어르신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촬영이 얼추 막바지까지 와가지고 저희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감독님 한 분이 그 어르신들한테 뭐 옛날 얘기 좀 재밌는 거 좀 있으면 해두면 좋겠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막 할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뭐 옛날 이야기부터 막 자기 겪었던 이야기 딱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이제 계곡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딱 굳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아우 야 그 얘긴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길래? 예. 그 느낌이 좀 세갖고 저희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면 솔직히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저희 어디 가서 떠벌리고 그럴 것도 아니고, 뭐 떠벌려도 믿고 안 믿고 그런 거는 다 사람들 개인 차인데 그냥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졸랐죠, 어르신들한테. 네네.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연세가 90세가 조금 넘으셨어요. 굉장히 예. 정정하셨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거의 그때 연도로 계산하면 3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는 여기 이 시골임에도 애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이제 막 산에 가서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자주 놀았는데, 자기들이 되게 자주 가는 계곡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렇게 물살이 세지도 않고 수심도 어느 정도 깊고 해가지고 뭐 가재를 잡든 아니면 도랑을 치든 막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계곡이 하나가 있어서 항상 동네 애들끼리 단체로 모여갖고 그 계곡을 가가지고 항상 놀고 그랬었대요. 예. 여름이 이맘만 되면.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여름에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한 명이 물에 빠진 거래요. 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좀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친구 두 명이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고 애들이 그때 당시 많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귀한 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골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결국 하류 쪽으로 가가지고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고 이제 장례가 들어갔는데 예. 이제 애들 그때 당시 이제 그 할머님이 완전 어렸을 때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얼추 어른들이 애들 표정이 너무 이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들 몇 분이 하시는 말이 나도 그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같이 겪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내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물에 빠져서 이제 안 좋게 가게 되면은 정말 막 표정이 일그러져 있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숨도 못 쉬고 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애들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였었대요. 그런 얘기를 막 어른들이 막 하시더래요. 어쨌든 시신 수습을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애들한테 계곡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어릴 때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제 막 딴 거 막 하고 그러면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계곡은 정말 한 번도 가지 않고 뭐 딴 데서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2, 3년이 흐르니까 이제 좀 소문도 좀 잠잠해지고 어른들도 약간 좀 해이해진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계곡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놀던 계곡 있지 않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가재 좀 잡고 막 그러고 놀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할머니나 다른 분들 생각에 뭐 어른들도 가지 말란 얘기 안 나오니까 뭐 가서 놀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계곡을 다시 가서 놀기 시작을 했대요.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노는데 뭐 딱히 뭐 무서운 일도 안 생기고 사고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가서 편하게 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애들이랑 이제 또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항상 놀던 곳이고 어렸을 때 놀던 곳이니까. 근데 그렇게 놀다가 또 한 명이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 물에 빠졌다고 애가. 막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보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신만이 한 분이 예.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딱 보니까 애가 물에 빠졌으니까 그 신만이 그분이 애를 이렇게 건져서 이제 물 밖으로 끄집어 나오신 거죠. 오호.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나 그런 분들 생각은 어른이 와서 도와줬다 이러고 있는데 그 신만이 분이 갑자기 눈이 풀리더니만 계곡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래요. 애들 입장에서 어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뭔지도 상황도 모르고 그냥 괜히 무서워져가지고 예. 마을로 막 뛰어내려갔대요. 마을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누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막 하면서 울면서 막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미친 듯이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찾는데 그 계곡에서 이제 하류 쪽에서 신만이 그분이 계곡 쪽 그냥 돌 위에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런 거죠. 막 김씨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르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계곡 쪽만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애들 내려가라고 나 따라서 같이 마을로 내려가자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랑 친구들은 전부 다 마을로 내려오고 예. 몇 시간 후쯤에 이제 어르신이 그 신만이 분을 업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이제 어른들이 계곡을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어쨌든 네. 또 사건이 발생했고 기존에 있었던 사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말씀해주시는 게 본인 나이가 11살이었고 다른 분들은 또 다 비슷한 나이대였으니까 되게 어렸을 때니까 궁금증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나이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물에 빠졌던 애를 찾아갔대요. 어, 그 신만이가 구해준 그 친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물어보려고 찾아간 거죠. 단체로 이제 친구들끼리 그 집 찾아가지고 놀자 막 이러면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래요. 예. 오지 말라고. 어르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애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당장은 놀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문전박대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애들이니까 더 궁금해지면서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찾아갔대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아직도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 계속 들고 있다가 2주 정도 후에 갑자기 그 집에 상여가 걸리더래요. 아, 예. 갔더니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장례를 또 치르면서 이제 또 뒤숭숭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애가 이렇게 그렇게 갔고 그리고 사건이 왠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조금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예.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말로는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앉혀놓고 밤새도록 잔소리를 했대요. 그 계곡은 절대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라. 진짜 절대로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흔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4살, 15이면 거의 성인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도 살아계시던 부모님이 절대로 그 계곡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동네 계속 살 거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부터 네가 낳는 자식까지도 그 계곡은 절대 찾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었대요. 네. 그러던 차에 이 할머니가 2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들도 그 동네에서 똑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자식들의 친구들한테도 그 계곡은 절대 가지 말아라. 그 계곡에는 무슨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애들한테. 네네.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애가 이제 8살, 9살 정도 됐을 때부터 애가 이제 막 산 밖으로 이제 막 마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불안해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20, 30대인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을 계곡에서 잃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일이 없거나 좀 쉬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름이 되면 우리가 그 계곡에서 좀 보초를 좀 쓰자. 아, 못 들어가게 사람들. 애들이 괜히 갔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들한테도 슬픔이 아니냐. 우리가 예. 보초를 좀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름 시즌만 되면은 마을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보초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보초를 딱 쓰기 시작을 한 첫날에 보초를 쓰시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어? 익사를 하신 거래요. 분명히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내려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내려와가지고 올라갔대요. 다른 분들이. 올라갔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뭐 어디 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있던 한 분이 미친 듯이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그때 뭐 전화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예. 헐레벌떡 막 올라오더니만 하루 쪽에서 그 친구 시신이 발견됐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면서 막 내려갔더니만 그때 그 시신의 얼굴을 보고 딱 어른들이 했던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분 얼굴이 정말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예. 분명 막 입에서 물 계속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 완전히 익사체인데 표정이나 그런 게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보초로 이제 혼자 쓰면 안 되겠다. 두 명 이상씩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2명 이상이 이제 보초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1, 2년 정도를 애들 출입을 막으면서 보초를 계속 썼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 꼭대기에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을에 딱 내려오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내려오시지 않는 분인데 내려오셔갖고 마을을 싹 둘러보시면서 시주 좀 받고 하시다가 그때 당시 마을 이장님이셨던 분한테 여기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고
네. 마을 전체가 비린내로 가득 쌓 있다고. 혹시 뭐 물에 관련돼 가지고 안 좋은 일 있냐? 라고 하면서 이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장님은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우리가 보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초 쓰던 친구가 이렇게 안 좋게 갔다. 무슨 일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분이 아이고 아이고 그러게 처리 좀 잘해주지 막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스님분의 말을 듣고 있던 그때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흠찍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잘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약간 타이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어르신들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완전 옛날이잖아요. 거의 20년대, 10년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얘기니까. 오, 너무 먼데? 예. 네, 저희한테 정말 옛날 얘기인데 그분들이 마을에 있는데 어느 날 외지인이 마을로 찾아온 거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아, 근데 복장이 일본인 복장이더래요. 일본인 복장이다 보니까 그 마을 암만 시골이고 외진 곳에 있더라도 세상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인데 거기다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얘기가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히 잘하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복장을 하고 도망쳐 온 거다. 예.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딱 보기에도 확실히 한국 사람 같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완전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일본 복장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마을 외곽에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외곽에서 그분이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 시절에 이제 이웃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 시골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막 겨울 시즌만 되면은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막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사셨었대요. 네. 근데 그럼 원래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마음을 열고 좀 친하게 지내주고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힘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셨나 봐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들으면서 판단하기 위해 우울증이 오셨는지 산속으로 올라가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장소가 계곡 근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를 보고 아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참여를 해보려고 그분 묘도 써드리고 막 하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주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외지인이고 본인들이랑 완전히 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한두 해 지내주다가 어느 해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내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그 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그 첫 해가 애 둘이 빠져 죽은 그 해래요.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구나. 그 계곡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함구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던 차 이제 스님분이 내려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 잘 차려가지고 나한테 좀 싸달라고 내가 올라가서 달래주고 올 테니까 예. 제사상 좀 쭉 차려달라고 해가지고 마을 분들이 단체로 이제 그 제사상을 막 차려갖고 정말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서 스님분들한테 다 쥐어드렸대요. 근데 마을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때 당시 20, 30대였던 그 할머니 그분들은 본인 친구에 관련된 일이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좀 요리에 힘을 쓰셔갖고 정말 많은 양의 제사 음식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분 혼자서 들고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음식량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였던 한 친구가 스님분이랑 같이 그 제사 음식을 들고 그 계곡 쪽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대요. 그냥 스님분이 내려오시길. 네. 스님분이 내려오시를 막 기다리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스님이랑 그 같이 올라갔던 그 친구가 물에 홀딱 젖어서 막 미친 듯이 도망쳐서 산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단체로 가가지고 막 얘기한 거죠. 무슨 일이시냐고, 스님 괜찮으시냐고. 이러니까 스님분이 하시는 말이, 저기는 절대 다시 올라가지 말라고. 어. 어떻게 영가가 뱀을 그렇게 키우냐고. 오? 그러면서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10만이부터 시작해서 애들 전부 다 저 마을로 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는 마을을 나가셨대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갔던 그 남자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을 쫙 올려놓고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앉아서 이제 목탁을 두들기고 계신데, 주변에서 샤샤샤샤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변을 훑어보니까 뱀들이 막 제사상 주변으로 모이더래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스님분한테 말을 걸었대요. 스님 뱀이 너무 많이 왔다고, 위험하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분이 눈을 딱 뜨시고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사색이 되셔갖고 막 도망을 치시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스님 따라갖고 미친 듯이 막 도망을 치는데, 발을 딱 헛디디는 그 순간 물에 빠진 거래요. 두 명이 전부 다. 예. 두 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제 스님분이 갑자기 자기 눈을 탁 가리면서 눈 뜨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만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시더래요. 계곡 내에서. 예, 예. 그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감고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스님이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니만 손을 딱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보인 게 이제 팔목 쪽에 뱀이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고 봤는데 계곡 바위에 웬 여자가 앉아갖고 자기를 되게 새끼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저 여자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스님이 갑자기 목탁 그 치는 거 같고 자기 머리를 팍 때리더래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래요. 와, 겨우. 네. 그렇게 스님분이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여긴 진짜 저기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산에 되게 많은 약초들이 있어서 신만이들이 정말 그 산을 많이 탔었대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막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옆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옆 마을에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해달라고 하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옆 마을 무당을 이제 자기 마을로 데리고 오게 됐대요.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다 모아서 정말 크게 구판을 벌였대요. 그 산에다 대고. 네네. 그 산에다 대고 구판을 벌였는데, 무당분이 구판을 한창 벌이던 도중에 갑자기 하혈을 하더니만 도망을 치셨대요. 그냥, 와. 네.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마을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몇 년 정도를 그 산을 출입도 못 시키고 그냥 놔뒀대요. 네. 그러던 차에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그 산이 이제 휩쓸려 내려오는 해가 한 번 있었대요. 네. 이제 마을 쪽까지 이제 산사태로 이렇게 쫙 휩쓸려 내려왔으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산사태에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사부에게 퍼내고 있는데 관 하나가 나오더래요. 오, 예. 그 뭐지란 생각으로 그 관을 딱 열었더니만 웬 일본 복장 옷을 입은 여자가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그 관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해줬던 그 말이 버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 관을 다시 덮어드리고 마을 한복판으로 갖고 와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관을 새로 짜서 옮겨드리고 마을에서 가장 터가 좋다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야.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조그맣게 이제 위령패랑 해가지고 이게 서당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여자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궁금해가지고 이제 얘기해봤죠. 그 혹시 그 계곡은 아직 그대로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산사태가 오면서 그 동네 지역이 다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그 계곡도 지금 사라져가지고 완전 딴 데로 물길이 샜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 딱히 사고도 없고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들 많이 가가지고 어렸을 때 막 어린애들 막 가서 놀고 그랬었다고. 야, 진짜 이건 뭐 전설의 고향보다 센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완전 전설의 고향 듣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또 어르신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응. 이야, 이 계곡이 그냥 큰 지역으로만 어디 있는 계곡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아, 예. 강원도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 산 얘기 나오면 거의 강원도 아니면 충북이어서.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강원도나 뭐. 아, 참, 여기 계곡이 지금은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없나요? 옛날에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갔을 당시가 이제 그때가 이제 4년 전인데 그때 얘기해 주시는 어른들 말로는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는 사고는 없었대요. 아, 다행이다, 일단은. 네, 그리고 완전히 얘기했다시피 산사태로 이제 다 뒤틀리면서 계곡도 다른 길로 막 생겼고 예. 자기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래요 지금은. 많이 변했구나. 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네요, 진짜로. 네, 그쵸. 정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었던 거죠. 근데 몰라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살려고 아, 마을로 도망쳐 왔는데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한이 생긴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한 때문에라도 악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도 귀신들이 악귀 되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잠깐의 선택으로 그냥 악귀가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본인은 살겠다고 일본 복장 입고 막 도망쳐가지고 시골까지 왔는데 거기서 배척당하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으니까 듣기로는 아마 그게 얼마나 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참, 시대가 때였었던 것만큼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였죠. 그 네, 시대가. 그쵸. 예. 오늘 아스라님께서 사람 잡아먹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거를 또 저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 너무, 레전드였습니다. 역시나. 아닙니다. 아하, 이거 진짜, 이제 그만 레전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또 그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곡이나 이런 물놀이는 항상 조심은 해야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물에서는 항상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계곡, 이런 곳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물놀이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